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부자가 안 될까? 아마 많은 월급쟁이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데도 어쩐지 통장은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부자라는 목표는 요원하게만 느껴지죠. 왜 우리는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힘들다고 느끼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2025년에도 통하는 월급쟁이 부자 되는 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만으로는 자산을 폭발적으로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우리의 지갑은 늘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현금 흐름을 설계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는 것처럼 말이죠. 기초가 튼튼해야만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현금 흐름 점검 및 관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얼마나 쓰고 어디에 쓰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새는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죠. 지난 3개월간의 소비 내역을 꼼꼼히 분석해보세요.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파악하는 게 시작입니다. 어쩌면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을 할 수도 있어요. 커피값이나 배달 음식값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 있었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소비 내역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지출의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를 명확히 분리하고 각 지출 항목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해요. 예를 들어 매달 나가는 월세나 통신비는 고정비, 식비나 문화생활비는 변동비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꼭 필요한 지출부터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겁니다. 이때 자동이체 저축은 정말 강력한 도구예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일정 금액을 저축 통장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눈앞에 돈이 없으면 쓰지 않게 되니까요. 또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고 스스로 소비 한도를 설정해서 계획적인 지출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분리하고 통제하는 습관이야말로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재테크 현실 인지 및 목표 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액 투자로 대박을 꿈꾸지만 솔직히 소액으로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소액 투자는 수익보다는 경험을 쌓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해요. 내가 어떤 투자에 맞는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직접 부딪혀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했다죠.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 하나,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빠른 자산 증가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이상으로 쓰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반대로 수입이 적어도 지출을 통제하면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는 것과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실천 가능한 재테크 시작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의 파킹 통장을 활용해보세요. 연 3% 내외의 이자를 받으면서 비상금이나 단기 자금을 보관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가계부 앱을 설치해서 내 소비 습관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뱅크샐러드나 머니매니저 같은 앱들이 있죠. 이런 앱들을 활용하면 내가 어디에 돈을 낭비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금액을 저축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금방 지치기 쉬워요. 자동 저축을 소액, 예를 들어 월 5만 원부터 시작해보세요. 부담 없이 시작해서 점차 금액을 늘려나가는 거죠. 예금과 적금은 재테크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부터 차근차근 다지고 나서 투자 범위를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점차 넓혀가는 것이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마치 운동을 할 때 처음부터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게 아니라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해서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인드셋과 꾸준함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성장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자산 증식의 핵심이에요. 루틴을 만드는 것이죠. JYP 박진영 씨도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고 말했죠. 공부, 운동, 독서처럼 꾸준히 반복하는 지겨운 일들이 결국 우리를 정상으로 이끄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고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며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씨앗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실한 농부는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길가에 떨어지든 새가 먹든 돌밭에 떨어지든 상관없이 꾸준히 뿌리죠. 왜냐하면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투자도 이와 같아요. 꾸준히 좋은 자산에 투자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언젠가 그 노력은 큰 결실로 돌아올 겁니다.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2025년에도, 아니, 그 이후에도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월급쟁이라는 한계에 갇혀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시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쉽게 할 수 없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하고 인생의 다양한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부동산을 베이스 캠프 삼아 주식과 암호화폐 같은 변동성 자산을 스노우픽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갓바를 만들고 꾸준히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은 고독한 여정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2025년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월급쟁이 부자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이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해서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여러분의 성공을 리스펙합니다.